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경우, 즉 여기에 유전자가 3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형질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것은 단일인자 유전에 해당이 되겠죠. 대립 유전자 간의 우열 관계가 분명한 경우가 있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우성이 존재하는 경우 ABO식 혈액형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열 관계가 분명한 경우는 유전자형이 최대 몇 가지이고 표현형이 몇 가지인지를 생각해 볼게요. 여기 ABD라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요. 표현형이 A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가장 우성이 되니까 유전자형은 AA 또는 AB 또는 AD가 되겠죠. 유전자형. 그 다음에 표현형이 B가 될 경우는 BB 아니면 BD가 될 거고요. D가 될 경우는 DD만 있을 것입니다. 왜? 가장 열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현형은 3가지가 되고 유전자형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가 되겠네요. 공동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A하고 B가 공동우성이래요. 그래서 둘 다의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유전자형은 몇 가지고 표현형이 몇 가지인가? 자, 표현형은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고 AB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D가 되겠죠. 그럼 유전자형은 AA, AD가 될 거고요. BB, B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B가 여기 유전자형이 되겠죠. 그리고 DD가 될 것입니다. 그럼 유전자형은 동일하죠. 그런데 표현형이 4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가 뭐가 있나요? 그렇죠. ABO식 혈액형이 이렇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적혈구에 당 단백질에 당에 이런 모양이 달려 있다라고 하면 B는 이런 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ABOC 같은 경우는 공동우성이기 때문에 둘 다 표현이 된다라는 거. O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 다시 ABOC 혈액형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적혈구 막 표면에 있는 당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AB, ABO 분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O형이 되는 거고 여기에 N아세틸글루코사민이라는 응집원 A가 있으면 A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갈락토스가 있으면 B형이 된다. 근데 AB형 같은 경우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는 거. 근데 개정 교육 과정에서 연관 유전의 중요도가 낮아지면서 복대립 유전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갔어요. 복대립 유전을 문제로 출제를 많이 하는 경향인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활동지에 없거든요. 선생님이 여기에 쓰는 것을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복대립 유전 분석입니다. 표현형이 서로 다른 부모 사이야. 표현형이 꼭 달라야 돼요. 서로 달라야 돼. 이렇게 붉은색, 검은색 이렇게 표현형이 달라야지 돼요. 그래서 부모 모두와 표현형이 다른 자손이 태어나야 돼. 꼭 다른 자손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럼 대립 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가 분명한 경우가 있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경우 같은 경우는 부모 모두와 다른 표현형의 자손 한 가지가 태어날 경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이 스킬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부모와 같은 표현형이 되면 이거 성립이 되지 않아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선생님 증명을 해 볼게요. 대립 유전자가 3가지일 때가 있고 4가지 이상일 때가 있는데 3가지만 알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푸는지 알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주어질 때 어떻게 주어지냐면 표현형만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 붉은색하고 검은색이 교배를 해서요. 자손이 붉은색하고 갈색이 1대1이 나왔을 때요. 근데 이걸 보여주고 우열관계를 판단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열관계가 지금 분명한 경우가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 붉은색을 라지 A 그래서 표현형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을 D라고 했고 갈색을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1대1로 나오잖아요. 그럼 부모와 같은 얘가요. 우열관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자손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모의 얘가 3등이에요. 그래서 우열관계는 이렇게 될 거예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D가 될 거예요. 즉 붉은색, 갈색, 검은색이 됩니다. 한번 유전자형을 유추해 볼까요? 붉은색인데 여기서 A, 얘는 B예요. 그리고 검은색은 지금 가장 열성이라고 유출했으니까 DD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면은 지금 AD니까 붉은색이죠. 이렇게 해도 AD니까 붉은색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BD니까 갈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AD가 될 거고 얘는 BD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3등이다 라는 거 요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줄 수가 있어요. 붉은색하고 갈색이 교배를 했을 때 붉은색, 갈색, 검은색이 나왔고 얘가 2대 1대 1이다 라고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같은 거에서 2가 나온 거 얘가 1등입니다. 어떻게 1등이냐면 얘가 무조건 라지 A가 가장 우성이기 때문에 붉은색이 있잖아요. 얘 옆에 뭐가 오든 유전자형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오든 이렇게 교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라지 A가 가장 우성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손에 모두 존재하는 표현형 중 자손의 비율이 2분의 1인 표현형이 가장 우성입니다. 즉 얘가 가장 우성이기 때문에 2라는 비율이 나오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면은 4분의 얘가 2가 나오니까 2분의 1인 표현형이 가장 우성이 된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자녀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모한테 보였던 이 표현형이 3등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자손에서 부모의 표현형이 다 나타나죠. 근데 요거는 없었던 거죠. 요거 얘가 3등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2대 1대 1에서는 자손에서 부모에서 볼 수 없었던 부모 모두와 다른 표현형 자손이 가장 열성이 되겠고요. 여기서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죠. 자, 여기 검은색이 D가 나와야 되잖아. 가장 열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유전자형 DD를 가지고 있어야지 부모에서 보이지 않았던 표현형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붉은색, 갈색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A, B 또는 AD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갈색이면 BD가 될 거고 검은색은 DD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전자형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자손의 표현형이 1대1의 비로 나타나는 경우 부모와 자손에 모두 존재하는 표현형이 가장 우성이다. 그래서 얘가 1등이다. 부모의 표현형 중 자손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열성이다. 그러니까 얘가 3번이다. 자손의 표현형이 2대 1대 1의 비로 나타나는 경우 부모와 자손에 모두 존재하는 표현형 중 자손에서 비율이 2분의 1인 표현형이 가장 우성이다. 얘가 1등이다. 부모 모두와 다른 표현형의 자손이 가장 열성이다. 얘가 가장 3등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붉은색, 갈색, 검은색이 나타날 거고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우열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가 4가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알면 되거든요. 한번 선생님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A하고 E라는 표현형이 자손이 A하고 B가 나왔대. 1대 1로. 그러면 얘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동일한 거는 가장 1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가장 우성일 거야. 그 다음에 1대 1일 때 얘가 3번이라고 했죠. 그러면 B, E가 될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으로는 대립 유전자가 4가지일 때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모두 같이 주어질 거냐면 뭔가 다른 단서를 또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B하고 D라는 표현형이 만났을 때 B, D, E가 2대 1대 1의 비율로 나왔다라고 또 단서를 뭔가를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부모와 동일한 얘가 가장 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가장 열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중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A, B, D, E의 우열관계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우열관계가 분명한 경우잖아요. 근데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는요, 자손에서 부모 모두와 다른 표현형이 꼭 2가지가 나와야 돼요. 2가지. 아까는 1가지였죠.
부모도 표현형이 서로 다르고 자손에서 부모와 다른 표현형이 나와야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 스킬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AB라는 표현형이 나왔고 여기는 D라는 표현형이 나왔대요. 그랬을 때 자손에서 AB라는 표현형이 나왔대. 부모와 다른 거 두 개 나왔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얘가 3등이 되겠고요. 자손의 표현형이 공동 우성이 되게요. 그러니까 자손의 표현형 A하고 B가 공동 우성이고 D가 3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A하고 B 서로 다른 표현형에 자손에서 A, B와 D, 부모와 다른 표현형 두 가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얘가 3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와 동일한 표현형, 얘 부모와 동일하죠. 이 부모와 동일한 표현형이 공동 우성이에요. 그래서 A하고 B가 공동 우성이고 그 다음에 얘가 3등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서서는요, 요거가 지금 A하고 B가 공동우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형이 따로 나오지만 여기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대 1대 1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도 지금 공동우성이라 가지고 A, B로 나왔지만 원래는 앞에서는 그냥 A였죠. 그래서 A하고 D가 만났을 때 A, B가 지금 자손이 나온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공동우성이 될 거고 이게 가장 열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가장 열성이 나와야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열성이 공동우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ABOC 혈액형 유전 분석입니다. 이거는 우리 활동지에 있는 거고요. 부모, 자식 혈액형이 모두 다른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라는 건데 AB형, O형에서 A형, B형의 자손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의 반대예요. 얘가 일로 간 거고 얘가 일로 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문제에서 혈액형이 모두 다 다른 가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다라고 유추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딱 이걸 보니까 이거랑 동일하네요. 그쵸? 부모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고 자손에서 부모 모두와 다른 표현형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럼 이걸로 우열관계를 사실 알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보면 1대1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3등이다 라는 거고 자손의 표현형이 공동우성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A하고 B가 공동우성이고 얘가 3등이니까 O형이 3등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지금 1대1의 비율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얘가 이렇게 하면은 AB형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AO,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BO, 이렇게 하면 OO죠. 그래서 네 가지가 다 나와요. 이게 이겁니다. 이번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적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혈액형이 모두 다르고 자손에서 혈액형이 3가지 이상인 경우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혈액형이 다르죠? 다르고 자손에서 3가지 이상이다. 그럼 여기서는 AB형, A, B, O형 4가지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지금 A형, AB형, O형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1대1 대 1대 1이야. 이거랑 동일하네요. 그렇죠. 부모가 다르고 부모에서 다른 표현형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한 가지밖에 없죠. 요거. A형, AB형인데 A형, AB형이고 이거는 O형이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요게 3등이 되겠죠? 그리고 부모와 동일한 표현형, 요거죠. 부모와 동일한 표현형, 얘가 공동우성이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가 공동우성에 얘가 3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표현형만 가지고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열관계가 분명한 경우, 두 번째로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우열관계가 분명한 경우 같은 경우는 부모 모두와 다른 표현형인 자손 한 가지가 태어난 경우에서만 이 방법이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A, B, D 이렇게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A하고 D가 교배를 해서 자손에서 A하고 D의 표현형만 보인다라고 합시다. 그럼 부모와 다른 표현형이 없죠? 이게 1대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유전자형이 얘는 AD고 DD고 그랬을 때 교배를 하면 AD인 거 2개, DD인 거 2개. 그래서 1대1일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형을 알았지만 우열관계를 알 수 있나요? 선생님 이거 A가 더 우성 아닌가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 동일한데 이거하고 순서만 바꿨어요. D가 우성이다 라고 하면은 DA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A가 가장 열성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DA, 이렇게 했을 때 AA 1대1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죠. 우열 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B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때문에 부모 모두와 다른 표현형의 자손 한 가지가 꼭 태어나야지만 우열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분명한 경우 같은 경우는 부모가 서로 다르고 표현형이 부모 모두와 다른 표현형이 두 가지가 태어나야지 된다라는 경우예요. 됐죠?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면 좀 더 이해를 하기 쉬울 것입니다. 교과서 145페이지 6번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동물의 털색 유전에 관한 자료이다. 털색 표현형이 세 가지라고 하네요. 그러면 표현형이 세 가지라고 해서 얘가 꼭 복대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유전에서 붉은색 꽃, 그 다음에 분홍색 꽃, 그 다음에 흰색 꽃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라지아라고 라지 W 이 두 개만을 사용했죠. 대립 유전자 두 개. 그러니까 단대립 유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인자 유전이구나. 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털색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래. 이걸 통해서 야 이게 이제 복대립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청색 대립 유전자를 B라고 했고요. 청색, 블루. 붉은색을 Red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녹색을 Green이라고 해서 G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립 유전자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대요. 그래서 표는 이 털 동물의 털색에 관한 교배 실험 결과이다. 자, 여기 보면은 뭐 1대3, 이거 2대1대1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2대1대1에 딱 보면은 부모의 표현형 다르죠? 거기다가 부모와 다른 표현형 이거 청색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 아, 청색이 3등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2가 1등이구나. 그럼 어떻게 알아? 붉은색이 가장 1등이고, 그 다음에 청색이 가장 3등 열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녹색이 중간이 되겠구나 라고 우열관계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부모의 표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청색이 나오려면은 부모는 다 B를 갖고 있어야지 되겠죠. 블루. 그 다음에 본인이 붉은색이니까 레드, R을 갖고 있어야 되고, 녹색이니까 G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형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붉은색하고 붉은색이 교배를 했을 때 여기서는 지금 청색이 나왔대. 붉은색이 3이고. 그럼 이거 뭐예요? 붉은색 적어볼까요? 붉은색하고 교배를 했을 때 붉은색이 가고 청색이 3대 1이래. 이거 뭐예요? 이게 열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표현형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열성입니다. 열성. 그래서 얘가 열성이니까 유전자형까지 해보면 얘는 B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얘는 유전자형이 동일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여기서 유전자형을 라지알 라지비 그리고 BB가 나와야지 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이거죠. C 모양. 그쵸? 그랬을 때 이렇게 3대1의 비율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가장 열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서 볼 수 없었던 표현형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럼 이거 열성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요런 얘기 했었잖아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교배를 했을 때 딸이 나온다. 근데 딸이 이렇게 부모에서 보일 수 없었던 이런 질병을 가진다. 그럼 이 질병이 무엇인가? 라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열성에 의한 질병이었죠. 그쵸?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파. 그리고 딸이 안 아파.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질병인가? 이건 우성에 의한 질병이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유전자형 적어보면은 얘가 엄마 아빠한테서 안 나올 때 갑자기 튀어나왔어. 얘가 유전자형 열성. 엄마 아빠한테서 안 나타나는데 스몰 a로 할까요? 갑자기 나왔어. 그럼 이게 유전자형은 열성이다라는 거. 근데 엄마 아빠가 라지 A
가지고 있다기 때문에 요게 질병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라지 A, 스몰 a가 되는 잡종이었죠. 선생님이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갑자기 부모 세대에서 볼 수 없었던 표현형이 나온다? 이게 열성입니다. 여기서 부모 세대에서 볼 수 없었던 표현형이 나온다? 열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열성이 되겠고, 여기서는 지금 유전자형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보기. 털색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이다. 맞죠? 털색 대립 유전자 사이의 우열감각에는 RG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땡이에요. 기억과 니은을 교배할 때, 기억과 니은을 교배할 때. 근데 결국 이거하고 교배한 거 동일하잖아요. 유전자형이. 그래서 자손이 태울 때 이 털색이 녹색일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죠. 이거는 2018년 6월 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동물의 깃털색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깃털색은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인자 유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복대립이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 B는 C, D 각각에 대해 완전 우성이래요. 요 우열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C는 D에 대해 완전 우성이래. 그럼 다 완전 우성. 그러니까 이 우열관계가 다 분명하다라는 거죠. 표현형이 세 가지래. 갈색, 붉은색, 회색. 근데 갈색 깃털하고 갈색하고 붉은색 깃털 사이에서 갈색, 붉은색, 회색이 나왔대. 부모에서 볼 수 없었던 요 표현형이 나왔네. 얘가 3등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율이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1등이 될 수도 있고 얘가 1등이 될 수도 있고 얘는 3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이 될 거예요. 비율에서 2대 1대 1일 텐데.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 마지막 요거를 보고 이거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붉은색 암컷하고 붉은색 사이에서 갈색인 애가 나왔어. 붉은색하고 갈색. 그럼 얘가 뭐야? 얘가 붉은색보다 더 열성이 된다라는 거 알죠? 그러면은 얘가 더 열성이니까 붉은색이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붉은색이고 얘가 갈색이고 얘가 회색이 될 것입니다. 자, 깃털색 유전은 다인자 유전자 아니죠? 단일인자 유전죠.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니까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건 다인자 유전이 되겠습니다. 유전자형이 BC, 그러니까 BC면 붉은색이다. 맞죠? 기억이 요건데 얘의 깃털색 유전자형은 뭘까? 회색이 나오려면 무조건 얘는 D를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붉은색이니까 B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D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목대립 유전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좀 유용하셨나요? 요거를 잘 숙지하셔서 문제 풀 때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